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발행위가 진입로입니다. 포장된 너비 3m 도로, 지목은 전인데 이걸 도로로 안 본다는 게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비포장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지만 지목은 도로입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용락이 필요하냐 안 하냐 문제죠. 그리고 현황은 5m인데 지적도는 3.8m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0.2m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 못 해주겠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내에 아스콘 포장된 전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된 전. 실제로는 도로로 쓰고 있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대체 도로가 일부 폐지돼 버린.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하면서 기존의 도로는 재척을 해야 되는데 재척을 하면서 일부 끄트머리에 조금 남겨놓으니까 그 조금 남겨놓은 사람이 몽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된 이마의 6m 도로 지분 소유. 개발행위 허가에서 미진정된 현황 도로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걸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그림은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을길일 수도 있고 위로는 면사무소 가는 길이고요. 아래는 자연취락지구로 가는 길입니다. 그 사이에 개발업자가 토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황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당시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농지를 전부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하면서 진입도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고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준공을 안 해버린 겁니다. 준공을 안 해버리면 그럼 이걸 도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문제이죠. 이게 준공이 됐다면 뭐 건축법 도로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자 그럼 이 도로를 포장한 걸 뜯어내야 됩니까? 아닌 거죠. 대법원은 분양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는 여러 가지 정황을 허가권자가 검토는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는 내 외부에 전부 사용락이 필요 없는 도로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반대로 지목은 도로이고 분양하면서 다 만들어진 도로인데 비포장입니다. 그러니까 비포장이니까 지자체 개발행위가 부서에서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화살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있어서 대서체가 최초에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 또 대서체가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 또 대서체가 허가를 받고 이제 다시 제일 윗부분에 허가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때 허가 당시에 그러니까 뭐 2004년 또 2004년 전 뭐 이럴 때 허가를 받았던 몇십 년 전부터 쭉 허가를 받으면서 올라왔던 그 도로들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누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제일 위에 있는 마지막 지금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넣으라고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수십 채가 적어도 30채 이상이 20년 동안 지어지면서 건축법 허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에 안 맞다고 불허를 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이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한심한 지자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뻔하지 않습니까? 분양 목적으로도 그렇고 마을길 아닙니까? 마을. 적어도 30% 이상이 만들어진 이 마을길의 도로를 도로대장이 없다고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현황도로가 5m인데 지적도로는 3.8m는 이겁니다. 자, 밑부분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버스가 다니고 있는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지금 공장으로 바뀌었고 오른쪽은 밭인데요. 그 다음 공장 다음에 허가 신청한 신청지입니다. 근데 이 진입로가 도시계획 도로로부터 진입로가 실제 현황은 5m인데 지적상으로는 3.8m입니다. 근데 이걸 모자란 0.2m를 왼쪽 오른쪽한테 사오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해주겠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도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년 전에 음식점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수십 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진입로를 실제 현황이 5m인데도 불구하고 0.2m가 모자라다고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국민을 위해서 빨리 정리가 돼줘야 합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내에 아스콘 포장된 밭입니다. 자, 토지용계획 도면이죠. 아래쪽에는 중로 3루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고요. 중간 부분에 대지하고 가로 전인데 지목이 전인데 그곳에 건축을 허가를 넣으려고 보니까 도시계획 예정도로에서부터 대지로 연결된 부분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유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마을이 한 40~50채 되는 자연취락지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건축법 도로대장에 올라 있으면 다행인데 올라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잘못 판단하면 이거 사용자 받아오라고 합니다. 사유지니까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것이 원칙 같죠. 그러나 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가 취락지구 내 도로를 정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비용으로 포장된 도로이거든요. 이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다고 봐야 하고 소유자가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거나 토지인도 소송을 하면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로 만들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안에 이 포장된 도로를 대지 소유자에게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한다는 건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란 화살표 선이 기존의 마을길이었습니다. 이 마을길을 이용해서 그 신청하려고 하는 대지 근처에 4채의 집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2채 있고 카페도 하나 있고 체육시설도 하나 있는 4채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마을길에서부터 이 파란색의 길은 사실 3m가 안 되는 그런 기존의 마을길이었죠. 그런데 그곳이 이제 임야였거든요. 한 필지 임야였는데 어떤 사람이 사서 여러 개로 잘라서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을 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없애면 안 되니까 빨간 화살표로 그어진 대체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도로를 다 잘 만들었는데 끝부분에 파란 화살표 끝부분에 동그라미 쳐 있는 그 부분이 제3자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 전원주택 부지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그 도로까지 해결해라라고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쩐 일인지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10평도 안 되는 그 부분이 현황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평 정도만 사용락을 받으면 신청하려고 하는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 평도 안 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한 필지가 10평은 됩니다만 그 중에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한 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개발행위 허가 때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분쟁이 생기는 그런 사례입니다. 분할된 임야의 6m 도로 지분 소유는 이런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 밑부분이 저수지입니다. 낚시터까지 있는 저수지니까 상당히 경관이 좋고 저수지 주변은 경사도가 조금 있는 주변이 저수지를 바라보고 임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임야는 준보전 산지도 있고 보전 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기존의 마을길에서부터 저수지를 따라서 그 현황도로 있는 걸 이용해서 임야 한 필지를 분할을 50개로 분할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내 도로를 6m로 분할을 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6m가 있고 저수지 따라서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매수자들은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넣으려니까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분할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만약에 50여 명 중에
소유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경매로 취득하거나 해서 몽리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50채는 그 6m 도로의 지분을 다 50명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몽리를 부리면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게 임야거든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임야거든요. 지금 지적도로만 저렇게 정리가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임야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개발행위 허가 때 미지정한 현황 도로인데요. 맨 밑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2011년에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주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지금 허가 신청한 사람이 원래 주차장 용지로 쓰던 것이었는데 주택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더니 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위에서 2차선 포장도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카페 허가도 받고 주택 허가도 받고 그리고 더 위쪽에는 체육시설 허가까지도 받았는데도 지금 와서 그 현황도로 파랗게 색칠해져 있는 도로의 소유자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민원을 내니까 지금 세 번째 있는 주택 허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한 것이 주차장 용지로 할 때 건축 후퇴해서 도로를 자기 땅 일부를 도로로 기부 체납까지 했어요. 기부해가지고 체납까지 된 그런 도로를 저 큰 도로에서 입구 쪽에 사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사용락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다.